경기도의 한 외딴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몇십 년 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후로 버려졌습니다. 그 사건이란 한 가족이 그 집에서 모두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를 아무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기에 그 집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주변을 지나는 것도 꺼려했지만 특히 밤이 되면 아무도 그 집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간혹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창문을 통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사는 대학생 4명이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포 체험을 좋아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용감하다고 생각했기에 문제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와 랜턴을 챙겨 한밤중에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벌써부터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있고 주변은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4명은 얼떨결에 웃음을 섞어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집 앞에 서자 누구도 먼저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장 용기가 있던 한 친구가 나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랜턴을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을 하나씩 둘러보며 차가운 공기와 이상한 한기를 느꼈지만 그 이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지나 그들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랜턴들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명은 당황했지만 곧 배터리가 다 됐을 것이라며 재빨리 여분의 배터리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들려오는 발소리,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 있어요? 장난치지 마세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울 속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짓궂게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겁에 질린 4명은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고리를 잡는 순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채 그들은 그 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불빛이 갑자기 켜지며 거실 한가운데에는 한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고 모두 들뜬 표정으로 4명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그들은 눈을 비벼봤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가족 중 한 명이 다가오더니 속삭였습니다.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와 함께 할래? 급작스러운 공포감에 휩싸여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하늘에서 천둥이 몰아치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그 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그곳을 다시 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은 그렇게 다시 정막 속에 빠져들어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을 계기로 4명은 각자 무언가가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종종 혼자 있을 때 낯선 기운이 감돌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그날 밤 만났던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들은 폐가의 저주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기억하게 되었고 공포 썰을 빙자한 실체 없는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되며 다양한 변주와 함께 전해졌고 때로는 실화인지 과장이 섞인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채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존재하는데 그중 한 가지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이한 기숙사방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캠퍼스 내에 위치한 오래된 기숙사에 배정받았다. 이 기숙사는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였으며 그만큼 많은 전설과 괴담을 품고 있었다. 첫 학기 동안 이용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오지 못했지만 방 배정 문제로 인해 3층 끝자리에 있는 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내가 배정받은 방은 307호로 다른 방들과는 공기가 조금 달랐다. 들어서자마자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방을 감싸고 있었고 벽엔 얼룩과 긁힌 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기분 탓일 수도 있었지만 문득 뭔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방 친구와 함께 짐을 풀며 쉽게 흘려보내기로 했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밤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나는 문밖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마치 누군가 맨발로 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 같았다. 두 번째 주가 지났을 때 방 친구가 무언가 이상한 걸 들었다며 나를 흔들어 깨웠다. 그는 안쪽 벽에서 나지막한 속삭임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사람 목소리라고 했다. 또한 이상하게도 방의 모든 시계들이 그 소리를 들은 후부터 정확히 자정해서 멈추었다.
어떤 시계도 새벽을 맞이하지 않았다. 우리는 처음에 이 모든 일을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하고 넘겼지만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결정적인 사건은 10월 중순에 발생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장난삼아 설치한 미니 캠코더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었고 나는 방 친구가 그걸 실수로 건드렸으려니 생각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난 후 우리는 함께 영상을 재생해보기로 했다. 캠코더에는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 찍힌 영상이었고 그것은 점점 기이해졌다. 화면 속에는 방의 건너편 벽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림자 같은 실루엣이었다. 그 형체는 점점 뚜렷해지면서 인간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실루엣은 일반적인 형태라기보다는 고개를 180도로 돌린 모습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우리가 자고 있는 침대 끝에 서서는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 모습은 절로 공포를 자아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형체가 다시 벽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에 들린 도와줘 라는 속삭임이었다. 그것은 방 친구에게 들렸던 그 목소리처럼 섬뜩하고 애타는 목소리였다. 우리는 얼어붙은 듯 캠코더를 끄고 잔뜩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고. 그 다음날 기숙사 사감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고 우리는 곧바로 방을 옮겼다. 새로운 방은 평범했다. 이상한 소리도 섬뜩한 기운도 없었다. 하지만 가끔씩 자정이 다가오면 307호에서 겪었던 그 음습한 기운이 잊혀지지 않아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나고 보니 그 방엔 정말 전설 속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었던 것 같다. 희생자들의 영혼이 구속된 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것일까? 이후 그 기숙사는 학교 측의 결정에 의해 리모델링을 거쳤고 307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이따금씩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예전 기숙사 건물이 서 있던 자리에선 여전히 그날의 한기가 느껴지곤 하였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 인터넷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형적인 공포 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숙사나 학교를 배경으로 한 괴담은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관심을 끌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대학생 지훈은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았다. 고향은 평화롭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곳이었지만 지훈에게 그곳은 늘 지루한 곳이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끝난 늦은 밤, 지훈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산책로는 마을에서 가까운 작은 숲을 통해 지나갔고 그 길은 어릴 적부터 늘 걸어 다니던 곳이라 눈을 감아도 길을 찾을 정도였다. 달빛이 밝았고 숲속으로 이어진 길을 걸으며 지훈은 대학 생활 중 쌓였던 스트레스를 조금씩 잊어갔다. 하지만 숲의 중간쯤 들어섰을 때 문득 찬바람이 스치더니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왠지 모르게 서늘한 느낌의 지훈은 이내 발길을 멈췄다. 순간 자신의 왼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있나요? 지훈은 긴장하며 조심스레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숲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훈아, 깜짝 놀란 지훈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지훈은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였다. 이번엔 더 가까운 곳에서 그 소리가 났다. 지훈아, 도와줘. 이번에는 한층 더 선명한 목소리였다. 지훈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달빛 사이로 숲의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역시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훈은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그 속삭임도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도와줘. 여기서 나가야 해. 지훈은 이제 거의 달리기 시작했다. 곧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다. 이러다가는 미칠 것만 같았다. 어느새 숲을 벗어나 마을에 가로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반사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지훈의 눈앞에 그 목소리를 가진 존재가 서 있었다. 희미한 실루엣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인간의 형태였다. 그 존재는 지훈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지훈아, 벌써 날 잊은 거니? 그 순간 지훈은 어린 시절 그 숲에서 사고로 잃어버린 친구 민수가 떠올랐다. 그날의 사고는 지훈에게 늘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었다. 민수의 실종 이후 지훈은 그와 관련된 기억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를 마주하게 될 줄이야. 지훈은 잠시 두려움을 이겨내며 그 존재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민수야, 너 정말 너야. 어떻게 된 거야? 민수의 형체는 조금씩 흐려지면서도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곳에 갇혀 있어.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나갈 수 없었어. 하지만 넌 날 도울 수 있어. 나와 함께. 그 말을 끝으로 민수의 형체는 점점 더 희미해졌다. 지훈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민수야. 내가 널 잊어서 미안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지훈은 그곳에 홀로 남아있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경험에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는 그 숲을 다시 찾기로 결심했다. 민수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선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혼자 숲을 찾아왔다. 점점 흐릿해져가던 민수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숲속을 헤매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날의 기억과 친구 민수를 위한 애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우는 숲속 한켠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민수가 그날의 일화를 적어둔 일기장이었다. 그 일기에는 지훈에게 전하는 편지와 함께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 숲에 갇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상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민수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이제야말로 민수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해줄 때가 온 것이었다.